김선재는 끝내 연하를 치지 못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눈을 치켜뜨고 악셀을 밟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CCTV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멈춰섰을 때 연하는 이미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뜨다 그대로 푹 꺾이듯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치 운명처럼 백설이가 목격해버리고 말았죠. 연하야 하고 울부짖는 백설이의 목소리, 그리고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비밀 문서들과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연하를 목격하며 선재는 답답하다는 듯 차 클렉션을 부술 듯 내치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 같아선 지금 당장 차 문을 열고 민강유통의 엄청난 비밀이 담긴 장부를 가져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랬다간 민강유통 비밀 장부를 수거해오기는커녕 자신이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 손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백설이가 이미 119를 부른 모양인지 멀리서 응급차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들어오는 것도 보였죠. 그래서 김선재는 다 잡은 도둑을 눈뜨고 쳐다보는 것처럼 다 알면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김선재는 직감했습니다. 루시아, 그러니까 백설이가 자신의 목숨줄 같은 비밀 장부를 가져간 이상 루시아의 정체를 민두식에게 폭로할 수도 민경채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반면 응급실 앞에서 서리는 뒤늦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연하를 끼워 넣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복수의 불길에 동생을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연하야 미안해하고 수없이 되뇌이며 백설이는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연하를 해치려 한 선재에 대한 분노가 휘몰아쳐왔죠. 지 친딸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이젠 내 동생까지 차로 치려 했어? 김선재,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미소에 이어 연하까지 건드려 한 김선재의 일말의 정은커녕 악만 남은 백설이는 민두식과 민경채에 대한 복수극에 김선재까지 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설이는 주저하지 않고 김선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나야, 지금 나와. 안 그러면 여기 비밀장부에 있는 모든 자료 다 경찰에 제출해버릴 거야. 거기다 연하를 차로 치이려고 했던 것까지. 똑똑한 변호사시니 배임행령의 살인미수가 얼마나 중한지 잘 알겠지? 김선재는 백설이의 협박에 가소롭다는 듯 한껏 여유로운 목소리로 협박치고는 제법이네. 좋아, 만나는 주지 하고 이를 갈 듯 대답했죠. 그리하여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둘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김선재는 한심스럽다는 듯 백설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장부나 빼오는 거였니? 하여튼 단순해. 아니지. 네 머리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대단한 계획인 거야. 그 말이 아무런 타격도 안 된다는 듯 백설이는 김선재를 향해 날선 눈빛으로 받아쳤죠. 너 지금 쫄리지? 내가 이 장부 경찰에 제출할까봐. 지금 마음껏 비웃어봐. 그래봤자 네 목숨줄 쥐고 있는 건 나니까. 왜, 안 믿겨져? 내 인생 갈아서 얻은 대단한 변호사라는 직업, 어디 한번 내가 끝내봐. 김선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부 당장 내놔. 그게 뭔지는 알고 까부는 거야? 너 이거 잘못 다뤘다간 죽어.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죽을 각오하고 시작한 거야. 민두식 민경채, 내 두 손으로 끝내버리려고.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러니 너도 내 말 들어. 그럼 살려는 줄게. 우리 미소 아빠니까. 미쳤구나. 선재가 낮게 내뱉자 서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몰랐어? 미소 잃고 나 지금껏 제정신인 적이 없었어. 그리곤 백설이는 선재를 똑바로 보며 다 알고 있다는 듯 마지막 일격을 날렸죠. 민강유통 갖고 싶지? 왜 당신이 민경채한테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지 늘 궁금했어. 그런데 알겠더라고. 당신은 민경채를 가지고 싶은 게 아니야. 민강유통을 갖고 싶은 거지. 그 말에 김선재는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아는 거지? 설마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백설이는 오만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민채경도
민강유통도 다 네 손에 쥐어줄 테니까. 그 말에 김선재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무슨 쌈박한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스텔라장만 믿고 까부는 거야? 적당히 해. 민씨 집안 네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네가 어딜 하고 웃음을 흘렸죠. 사실 김선재 또한 민두식을 증오해왔습니다. 그것도 백설이보다 더 오래전부터요. 자신의 부모가 해오던 사업을 민두식이 빼앗아갔고 그 충격으로 부모 모두가 세상을 등지고 만 건 오판술과 김선재만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등진 부모의 사업. 그게 바로 지금의 민강유통이었죠. 그래서 선재에게 민강유통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부모에 대한 복수이자 반드시 되찾아야만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설이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겠다고 절이 설쳐댑니다. 그래서 김선재는 결심했어요. 루시아에게 끌려다니는 척, 당하는 척 하면서 민채경과 무난히 결혼하고 적당한 틈을 노리다. 민두식이며 민경채 백설이까지 한꺼번에 없애는 판을 짜기로 말이죠. 어쩌면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민강유통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선재는 백설이에게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 섞인 대답으로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말 맞다나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볼게. 그러니 너도 약속해. 민경채, 그리고 민강유통은 내 손에 쥐어주는 거야. 알았나? 하고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 꼼짝 못하는 것처럼 백설이에게 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김선재는 백설이가 원하는 대로 민두식 앞에서 말하게 되었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어떤 여자를 하고 루시아는 자신이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였고 그 여자의 본명은 백설이. 그리고 그 딸이 미소라 말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담담한 표정을 짓고 각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김선재는 결연에 찬 목소리로 민두식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씨 덕분에 매출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회장님이 많이 아끼는 분이시니 앞으로 장부를 쓸 때 루시아 씨와 함께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김선재는 백설이의 뜻에 맞춰 거짓을 고백하며 스스로 백설이의 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모를 테죠. 김선재 또한 백설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선재의 말에 민두식은 묘수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그래, 루시아도 곧 내 여자 될 테니 미리 기업을 아는 것도 좋지. 자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봐. 이젠 회사에서도 안방에서도 회사 일 하게 생겼구만 하고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백설이는 스텔라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선재는 조용히 백설이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게 되었죠.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